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의 F77입니다. 오늘은 LG Q8을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개봉기가 없었죠. 사실 원래 할 계획이 없었는데 궁금해서 기계만 딸랑 하나 사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먼저 디자인부터 볼게요. V20 미니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V20을 그대로 축소시켜 놓은 것 같은 디자인이죠. 일본에는 V20 프로나 이사이 비트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었는데 V20이 있고 얘는 V34네요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LG V34라는 AU 모델명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일본 통신사인 AU는 원래 모델명을 그렇게 붙여요. 뭐 HTC 거면 HTV, 소니 거면 SOV 이런 식으로 붙어가지고 SOV21, SOV34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얘는 LG V34여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그냥 그건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V34라는 거면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일 뿐이고 LG가 붙인 모델명은 아니에요. 얘기가 조금 샜는데 디자인 자체는 마음에 들어요. 이 뒤쪽도 메탈로 처리가 되어 있고 깔끔하고 IP67 방수 방진도 되고요. 기존보다 많이 작아져서 한 손에 들어오는 것도 매력 포인트죠. 다만 위아래 베젤이 좁은 편은 아니에요. 기존 V20보다도 넓어졌고 지문인식 센서가 뒤에 있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이게 전원 버튼과 통합되어 있는 거는 썩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저는 전원 버튼은 오른쪽에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사실 그거보다 Q8에서 제일 큰 문제는 디스플레이예요. 아니 해상도도 QHD도 높고 도대체 뭐가 문제지 싶겠지만 컬러 캘리브레이션이 굉장히 엉망이에요. 정말 뭐 그냥 약간 틀어졌다 초록색이 많다 뭐 이 정도를 떠나서 너무 색이 이상해가지고 표현할 방법조차 없어요. 18원대다가 색의 균형도 안 맞고 색 재현력도 별로예요. 심지어 이거는 보기 편한 모드를 켜놔가지고 조금 나아진 거고 이걸 끄면은 엄청나게 파래요. 진짜 9000 몇 K까지 가는데 심지어 화이트 밸런스 조절 옵션도 없어요. 다만 이 세컨드 디스플레이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켜져 있을 때는 멀티태스킹이나 빠른 도구, 뭐 미리 설정한 앱들, 음악 제어, 연락처 등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화면이 꺼져 있을 때도 Always On이 돼가지고 항상 이렇게 시간과 알림이 표시되고 이렇게 쏙 넘겨가지고 바로 빠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들, 화면을 켤 필요 없이 음악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도 아주 좋아요. 전체 화면으로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볼 때도 항상 상태 표시를 볼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고요. 거기다 화면 크기에 비해서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명할 텐데 V20도 마찬가지고 여기 화면에다 샤픈 효과, 그러니까 날카롭게 만드는 필터 같은 걸 먹여놔가지고 이미지를 볼 때 자연스럽지 않은 건 물론이고 글자의 테두리가 지나치게 강조돼 보여요. 눈이 시리고 화면을 왜곡시키는 굉장히 이상한 선택인데 끌 수도 없어요. 반면에 성능 자체는 꽤 괜찮은 편이에요. 스냅드래곤 820이 들어가 있고 4기가 램에 32기가 스토리지가 들어가 있는데 전반적인 작동이 눌렀을 때 뜨고 뭐 앱에 들어가서 빠른 멀티태스킹으로 이렇게 넘기고 이런 것도 뭐 100%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꽤 빠릿빠릿하게 작동되는 편이어가지고 쓰면서 문제는 없었어요. 다만 소프트웨어가 괜찮은가라고 하면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안드로이드 누가에 LG 자체 UX가 들어가 있는데 뭐 디자인이 촌스럽고 그런 거는 충분히 마음에 안 들지만 뭐 그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넘어가요. 근데 기능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에요. 요즘 대부분 있는 길게 캡처하는 기능 있죠. 이것도 굉장히 일부 앱에서밖에 사용이 안 되고 기본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기본 상태로는 와이파이 다이렉트로 사진을 보내지 못하고요.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불안정하고 완성도가 높지 않다는 느낌을 마구 받았어요. 그리고 이건 저번에도 얘기한 건데 알림창을 내리면 메뉴 버튼이 왜 뜨냐고요. 심지어 아무 작동도 안 해요. 되지도 않아. 자기 기분 안 좋을 때는 화면 껐을 때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안 켜지고 노크온도 안 먹고 그런 현상도 발생하더라고요. 인터넷에 있는 해결법들, T저널을 업데이트하거나 뭐 화면 위에 쓰는 앱들을 해제한다든지 그런 것들 다 해도 버그가 계속 일어나고 가끔 그러다 또 될 때도 있고 좀 황당했어요. 위에 쪽에 적외선 포트가 있어가지고 Q 리모트로 리모컨처럼 쓸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와서는 많이들 없애버린 기능이 돼가지고 이 기능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지만 근데 얘는 멀티미디어에 집중한 기계죠. 카메라를 잠깐 볼까요? 일반각과 광각, 듀얼 카메라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카메라 앱은 이렇게 생겼고요. 키면은 세컨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 메뉴로 쓴 거 일반, 전문가 사진, 전문가 동영상 그리고 전문가 동영상에서 뭐 포커스 피킹도 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한 것들은 마음에 들었는데 문제는 사진 자체의 품질이 상당히 별로예요. f1.7의 일반각 카메라는 주광에선 잘 나오는 편이에요. 선명하고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샤픈을 좀 먹여가지고 좀 과하다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건 괜찮아요. 근데 저조도에서는 정말 너무 실망스러울 정도여가지고 디테일을 너무 뭉개고 노이즈도 상당히 껴요. 반면에 광각 카메라 이렇게 넘기면 되는데 요렇게만 봐도 왜곡이 엄청나게 생기죠. 사실 이건 소프트웨어로 어느 정도 보정을 해줘도 됐을 텐데 그렇게 하면 손실이 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 요거는 그냥 특성상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얘는 센서 크기와 렌즈의 특성이 맞물려 가지고 상태가 더 안 좋아요. 저조도에서는 디테일이 정말 노이즈가 더 많이 끼고 디테일은 더 많이 죽어요. 조금만 조도가 떨어지는 데 들어가면 일반각 카메라나 광각 카메라 모두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전면 카메라도 광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광각이고 이렇게 하면은 줌을 당겨서 크롭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반각에 비슷하게 찍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테일이 상당히 안 좋은 편이에요. 이건 밝은 데서 찍어도 디테일이 안 좋은 거 보니까 그냥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싶어요. 다만 음향 부분에서는 할 말이 꽤 있죠. 이어폰 잭이 밑에 있는 것도 제 맘에 쏙 들고 여기에
유선 장비를 연결했을 때는 Hi-Fi Quad DAC를 사용할 수 있어요. 끄면은 스냅드래곤의 자체 DAC, 키면은 Hi-Fi Quad DAC를 쓰게 되는데 소리는 꽤 괜찮은 편이에요. 뭐 근데 제가 이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다만 이퀄라이저가 그냥 음악 앱에서만 쓸 수 있는 것만 몇 개 있고 시스템 전체에서 먹일 수 있는 이퀄라이저의 효과는 전무하다.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좌우 밸런스 정도밖에 없는 데다가 이게 여기서 조절하면은 100단계 음향이 조절 가능하지만 이 버튼으로 조절하면은 다시 또 5단계씩밖에 조절이 안 된다는 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달려있는 스피커는 소리가 아주 큰 건 아니지만 품질 자체는 괜찮아요. 이제 다음으로 얘기할 부분은 배터리인데 3000mAh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요. V20과 다르게 얘는 교체형은 아니고 일체형이에요. 요거의 경우는 화면 켜짐이 4시간 정도 가요. 나쁘진 않은데 좋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수준이죠. 다만 아래쪽에 USB Type-C 포트로 하는 충전은 1시간 반이면 고속 충전이 돼서 완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이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결론을 내드려야 되겠죠. LG Q8, V20 미니라고 부를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 특성이 거의 똑같아요. 뭐 거의 그대로 축소시켜 놓은 굉장히 바람직한 경우라고 해도 되기 때문에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69만 9천 원이에요. 사실 69만 9천 원이 출고가면은 저렴한 물건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와서 리뷰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 첫 출시가 됐을 때도 시기가 조금 된 기계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출고가인 69만 9천 원 기준으로는 완성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폰이고요. 디스플레이나 소프트웨어나 특히 디스플레이가 정말 짜증나는데 배터리도 꽤나 부족한 편이고 사진도 그 디테일 저는 납득할 수 없다고 봐요. 다만 지금은 지원금도 꽤 나오고 중고가도 상당히 저렴해졌죠. 그렇게 봤을 때는 화면과 카메라와 배터리를 포기하면은 괜찮은 근데 그게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기기 디자인도 깔끔하고 한 손에 쏙 들어오고 방수 방진도 되고 쿼드 DAC가 달려서 음악 감상하기 좋은 폰이에요 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휴대폰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빼면 이걸 과연 좋은 폰이라고 할 수 있나?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몇 번 한 얘기지만 디스플레이에 LG라는 표현은 저는 휴대폰에서는 정말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G2 정도까지는 화면이 괜찮았다고 할 수 있었죠. 그것도 터치 문제가 있었지만 그거는 보는 영역은 아니니까. 하지만 G3부터 샤픈을 넣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새 캘리브레이션에서 특히 G5 돼서는 화면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수준이 됐고 특히 이번 Q8은 디스플레이 캘리브레이션이 69만 9천 원짜리 출고가의 물건에서 내보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음악 감상 전용으로 쓰실 게 아니라면.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